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이면서 왜 하이바 스쿼트 대신 로우바 스쿼트로 운동을 하였는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하이바 스쿼트 대신에 로우바 스쿼트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이바 스쿼트 같은 경우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뼈와 가슴뼈 사이에 발을 위치시키고 앉았다 일어서는 거죠. 이때 허리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요. 무게의 부하가. 이 부하가 걸린다는 말이 바꿔 말하면 허리에 스트레스를 줘서 해당 부위를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하이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주동근이 허벅지 앞편이기 때문에 처음에 스쿼트를 시작하게 되면 스쿼트 무게는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20, 40, 60, 80 이렇게 올라가는데 허벅지는 80kg에 버틸 수 있는 능력치를 갖추게 되지만, 그동안 여러분의 허리는 허벅지의 능력치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후면 사슬 근육군 중에서 허리 부위가 혼자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죠. 하이바 스쿼트를 할 때는. 반면에 로우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바의 견착 지점이 하이바 스쿼트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날개뼈 위치에 위치하게 되고요. 날개뼈 위치에 바가 위치하게 되는 순간 COM을 맞추기 위해서 상체는 출발 전에 조금 더 숙여지게 됩니다. 앞쪽으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하이바보다 다리를 약간 더 벌리고 선다는 거고요. 이 상태로 스쿼트를 앉았다가 일어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허벅지와 지면이 평행을 이루는 하단 지점에서 엉덩이의 위치가 하이바 스쿼트보다 뒤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하이바 스쿼트보다 뒤로 더 빠지고 상체 각도도 하이바보다 조금 더 기울어진 상태에서 상승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힙 도미넌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로우바 스쿼트답게 엉덩이 근육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등 상부도 허리를 도와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허리 아프신 분들 엉덩이 근육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해보시면 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하이바 스쿼트 대신 로우바 스쿼트를 한 두 번째 이유, 척추의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하이바 스쿼트를 할 때. 하이바 스쿼트가 됐건 로우바 스쿼트가 됐건 이상적인 자세로 스쿼트를 수행하게 되면 척추의 움직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는 겁니다.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움직일 수 있어요. 최하단 지점에서. 그런데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척추는 스쿼트 시작과 끝나는 지점,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이바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는 버틸 수 있는 무게인데 허리가 버티지 못하는 무게로 하게 되면 최하단 지점에서 올라오면서 허리가 신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가 신전되는 순간 허리에 가중이 훨씬 더 붙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로우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바 스쿼트보다 상체 각도가 더 숙여진 상태에서 시작하고 최하단 지점에서도 하이바 스쿼트보다 상체가 더 숙여져 있어요. 이 말인즉슨 측면에서 봤을 때 로우바 스쿼트의 최하단 지점에서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측면 직선 거리가 더 길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힙 드라이브를 쓰면서도 여기가 엉덩이, 여기가 여러분 어깨, 척추가 신전을 피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가 여러분 어깨, 여기가 여러분 엉덩이, 로우바 스쿼트 최하단 지점입니다. 엉덩이가 들리고 체스트 업 큐와 함께 어깨가 들리면서 또 허리가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하이바 스쿼트보다 쉽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저는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하이바 스쿼트 대신에 로우바 스쿼트를 했던 거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